CBT 시험에 대비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CBT 시험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통해서 답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계산보다는 정확한 개념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부분, 예를 들면 자기학도 수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학이 없는 자기학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시험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목차가 있는데 이 목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증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증명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증명을 굉장히 많이 해드려 봤습니다만은 결국 증명보다는 암기 중심이나 또는 그 공식을 이해하는 용도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지금의 공부 방법이나 패턴에 맞추어 보면 증명보다는 설명 정도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 중심으로, 시험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보고 따라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보고 있는 이 교재는 전기스쿨에서 발행한 본인이 저술한 책입니다. 시험 보기에 가장 적합하게 또 이론을 또 공부를 가장 쉽게 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와 같은 책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책을 보고 예를 들면 이제 대학의 교재는 굉장히 이론이 상세하지만 문제가 별로 없다는 단점이 있죠. 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문제집으로서 문제는 충실하게 수록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관련된 이론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이론과 문제를 적절하게 배분한 그런 책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호한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론도 공부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도 공부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형태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이 책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목차 부분이 되는 건데요. 대부분이 공부하는 분들은 이 목차를 잘 보지를 않습니다. 이 목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목차를 보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이 목차를 먼저 보는 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목차부터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차를 볼 때는 이 목차가 가장 중요한 부분, 다시 말해서 핵심만을 요약한 부분이거든요. 핵심만을 요약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목차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직류회로죠. 첫 번째 목차, 직류회로가 됩니다. 직류회로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입니다. 이 8가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참고로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다음 전류의 정의를 맞게 설명한 것은 해가지고 전류의 정의라든지 전압의 정의라든지 다음 오음의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봅니까?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전류나 전압이나 또는 이런 전압과 전류에 관계되는 오음의 법칙이나 저항에 관해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런 전류나 전압이나 또는 오음의 법칙이나 지금 여기 나오는 키르이호프의 법칙, 물론 요거는 문제가 관련도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의 자체만을 물어보는 문제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적인 이야기는 없죠. 이런 것을 응용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회로이론에서 직류 부분에서 그럼 무엇을 공부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사 같으면 저항을 합성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전기기사에서는 저항을 합성해서 뭘 구한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 정도가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한 문제. 우리가 회로 이론을 공부하게 되고요. 또 제어공학을 공부해서 20문제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20문제를 공부해서 거기서 12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합격이 되는데 회로 이론이 나오는 부분이 전기 기사에서는 몇 문제 나오느냐? 원래는 10문제, 10문제예요. 원래는 10문제, 10문제 나오는데 그 제어공학의 라플라스 변환과 전달 함수가 회로 이론과 중복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제어공학의 라플라스 변환과 전달 함수가 회로 이론에서 나오면 이것을 회로 이론으로 볼 것인가 제어공학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문제 배분이 달라지는데 원래는 회로 이론으로 보면 5대5가 되거든요. 10문제 10문제가 되는데 그걸 제어공학으로 띄어내면 회로 이론 순수한 회로 이론에 관계되는 문제는 8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8문제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 직류회로에서 그럼 몇 문제 나올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산업기사에서는 20문제가 다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기사 중심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전력에 대한 법칙, 그 다음에 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응용적인 문제, 회로를 해석하면서 단순하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응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1장에서 출제가 될 거고 출제 빈도는 굉장히 낮은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공부해야죠.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1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직류회로거든요. 여기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전류에 대한 정의, 전압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요거는 변화량의 개념으로 표현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고 얘는 이제 변화량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수적인 식으로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교류에 대한 전류가 될 것이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직류에 대한 전류에 대한 정의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류의 식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입니다라고 하는 걸 모른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직 기초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류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기본 개념이고 또 이 전류는 이 식이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식에서 여기서 요거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얘가 뭔가요? 얘는 당연히 시간이죠. 시간이 될 거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Q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이 되는 거죠. 전기량. 시간의 변화에 대한, 특히 요걸 보세요. 시간의 변화에 대한 전기량의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전기량이라고 하는 이 부분,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전기량 쿨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적분을 하는 문제 나오거든요. 이게 적분하는 문제 아닙니까? 요 전류를 가지고 적분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전기량이 얼마인가 이걸 묻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물론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계산기를 눌러서 답을 끄집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초적인 개념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뭐죠? 얘가 뭐죠? 전압이죠, 얘가.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에너지죠, 에너지. 이것은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전압의 정의나 전류의 정의나 이런 기본적인 정의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자, 이거 설명이 필요한가요? 전압에 대한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전류에 대한 정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식이 뭐 여기에 대한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Q는 어떻게 된다? I, T라고 하는 그리고 암페아, 세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위가 뭐가 되죠? 쿨롱이 된다는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W는 어떻게 돼요? QV라고 하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쿨롱 볼트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줄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된다는 뭐 이러한 식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물론 이제 전압의 정의와 전류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 자 정의를 알고 싶다. 뭐 이러면 이제 우리가 기초 과정이라고 하는 걸 더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더 기본적인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그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알고 있다라고 보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게 뭔지는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하량이 이동해서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발산할 때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1쿨롬의 전하가 이동해서 한 일의 량이 1줄이 될 때를 1볼트라고 한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예. 충분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 어쨌든 알아야 되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게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음의 법칙이 될 겁니다. 이거를 전압과 전류의 관계죠. 방금 전에 봤던 이 전압에 대한 정의와 전류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그거에서 이것들이 전기량의 관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기억나죠? W = QV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량의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는 어떻게 돼요? I는 그렇죠. 그래서 Q는 IT잖아요. 그런 관계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요게 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요 식이 에너지는 VIT가 되는 거 알죠? 네, VI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둘 다 전기량의 관계가 되니까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 Q라고 하는 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예요? 전자가 얼마만큼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기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적인 개념만 보면요. 이것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전하가 쿨롱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쿨롱이 움직일 때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가 무슨 관계냐? 비례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 관계를 찾아낸 게 오음이라는 사람이 1800년대 찾아낸 거거든요. 1800년대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 관계를 찾아내는 그런 식이 되겠죠. 비례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비례 관계가 되어질 때에 기울기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밑변분의 여기 높이가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이거 경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존재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때의 기울기에 요게 I가 되고 요 V가 돼서 기울기의 값이 존재하게 될 때 그 기울기가 무엇냐라고 정의를 내린 게 바로 오음이라는 거죠. 그게 오음이에요. 그 오음은 이제 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잖아요. 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도체는 뭐라고 그러죠?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물체를 도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물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이 모두 같을까? 예를 들면 이제 도체 종류가 있잖아요. 도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체가 철도 있을 수 있고요. 구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도체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처럼 같은 전류가 흐를 때 같은 전압이 걸리느냐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압을 요만큼 가하면 전류가 똑같이 흐르느냐 이거란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달라진다. 왜 달라질까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게 그럼 그 도체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도체 종류마다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르다 뭐 이런 부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게 뭐예요?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음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V와 I는
비례하는데 그때의 도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 비례상수다. 얘를 비례상수라고 하죠. 그걸 갖다 우리는 R이라고 하고요. 그 R은 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저항과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유저항은 면적과 길이의 비례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설명한 법칙이 바로 뭐예요? 오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음의 법칙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면서 오음의 법칙을 모르고 전기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오음의 법칙이 뭐냐라고 이제 대부분 물어보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V는 RI 뭐 또는 IR 뭐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대답하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음의 법칙에는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한데요. 이걸 이렇게 보면 돼요. 전압의 단위는 뭡니까? 전압의 단위는. 전압의 단위는 볼트잖아요. 그 다음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비례상수로서 오음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게 이제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볼트라고 하는 것은 오음의 암페어를 곱하거든요. 그럼 이 볼트를 나타내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볼트는 단자 전압도 볼트죠. 기전력도 볼트죠. 이 볼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전압 강화도 볼트죠. 볼트를 표현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암페어라고 하는 건 전류잖아요. 그러면 이 오음을 나타내는 것은 저항만 있을까요? 리액턴스도 있죠. 또 임피던스도 있죠. 이 오음을 나타내는 것들은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오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오음의 법칙은 V = RI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형태로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서 비례상수가 오음으로 존재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단위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단위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다르게 지금처럼 VRI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가는 좀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하신 거 서셉턴스잖아요. 서셉턴스는 리액턴스에 대한 역수 개념이거든요. 어드미턴스, 서셉턴스 이렇게 하잖아요. 컨덕턴스. 걔는 단위가 오음이 아니에요. 걔는 단위가 뭐죠? 다시 말해서 모에 대한 단위를 갖는 것들이 되겠죠. 모에 대한 단위는 컨덕턴스하고 서셉턴스하고 어드미턴스가 되잖아요. 이거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요. 오음의 역수잖아요. 모으니까 뒤집어졌으니까요. 그때는 V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음의 역수잖아요. 이런 개념이 돼야 되겠죠. 모분의 1이 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분의 1의 암페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항상 오음의 법칙은 기본적인 단위를 벗어나진 않아요. 그걸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V는 RI인데 V가 뭐고요? I가 뭐고요? 그래서 이 R을 구하려고 하니까 V를 I로 나눠줘야 되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응용력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기본이다. 어떤 것이 기본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은 지금처럼 이러한 관계를 말한다. 요걸 이제 기억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개념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전압 강화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전압 강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압 강화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압 강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전압 강화의 반대말은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전압 강화의 반대말. 강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떨어지는 거의 반대는 뭐가 되죠? 강하에 대한 그 떨어지는 거의 반대는 상승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책에서 힌트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죠.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전위 상승, 전압 상승, 에너지 상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승과 강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기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원이라는 말로써 전압 상승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을 상승시키면 그 전압이 부하단까지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부하단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소비하면서 거기서 전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압 강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하가 있잖아요. 여기서 참고로 부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일을 하는 설비를 부하라고 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부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여기서 부하라고 해서 표현한 요거는 뭐죠? 그냥 전구잖아요. 전구. 전구만 부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보면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다 부하잖아요. 그런 부하는 당연히 뭐가 있냐면 임피던스나 또는 저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대부분의 부하는 임피던스가 존재한다 그러죠. 나중에 우리가 교류에서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임피던스의 단위가 뭐예요? 오음이라는 거죠. 임피던스의 단위가 오음이에요. 그래서 오음이라고 하는 게 부하에는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볼트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볼트. 이 볼트를 공급하는 거예요. 오음에다가 볼트를 공급하면 여기에 흐르는 게 뭐가 흘러요? 암페어라고 하는 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전류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전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위로 보자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하는데 훨씬 편하거든요. 암페어라고 하는 게 흘러가가지고 여기에서 전압을 떨어뜨리는데요. 공급하는 전압만큼 전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급하는 전압만큼 전압이 떨어지는 법칙을 키르이호프 법칙이라고 그래요. 키르이호프 법칙은 전압을 공급하면 그만큼 전압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것인데 어쨌든 그건 전압법칙이라고 그러고 제2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둘째 얘기고 여기서 V를 공급했더니 암페어가 흘렀어요. 그래서 오음에 암페어가 흐르면 이 부하 양단에 오음을 가지고 있는 요 양단에는 항상 오음 곱하기 암페어만큼의 뭐가 생겨요?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전압 강화예요. 그게 에너지 감소고 전압 강화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오음과 암페어를 곱한 게 뭐죠? 얘가 볼트잖아요. 오음의 법칙에서 보면 걔가 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볼트하고 여기 볼트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하는 볼트와 받는 볼트가 같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키르이호프에 대한 전압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공급했을 때 전류가 흘러가고 거기에는 이제 전압 강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저항에 대한 기호가 필요할 거고 전류에 대한 기호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한 기호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기호를 필요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회로를 구성을 하거든요. 회로를 구성하는데 그런 회로가 이제 어떤 회로가 되냐면 뭐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이런 회로로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회로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요게 2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볼트가 되잖아요. 볼트. 이 볼트가 되는 것을 얘를 뭐라고 하는 거죠? 전압 상승, 전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오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오음. 오음이 두 가지가 있죠. 오음이 있어요. 이것도 오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부하가 되는 거죠. 부하 양단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암페어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양단에는 뭐가 생긴다? 오음과 암페어에 대한, 여기 오음과 암페어에 대한 이런 값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것을 갖다가 전압 강화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 식으로 표현하고 회로로 표현하는 겁니다. 식으로 표현할 때는 자, 여기에 전압 강화는 I죠. R이 저항이고 I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항의 기호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요철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의 심벌이고요. 이렇게 된 게 저항이고 거기에 R1이라고 있는 저항이 있다면 I가 흐르면 R1에 I라고 하는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죠. 여기는 또 이렇게 뭐가 있어요. R2가 있죠. 거기에 I라는 전압 강화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 푸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본 개념적인 것들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저항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저항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을 때 이렇게 저항이 두 개가 있을 때 지금처럼 두 개의 저항을 접속한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직렬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됐을 때 이거에 대한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걸 구하게 되거든요. 등가 저항.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합성 저항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합성 저항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R0라고 이야기하고요. 직렬로 연결할 때는 두 개를 더해준다라고 하죠. 그거는 또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회로에서 등가 회로를 그려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제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증명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시험 볼 때 합성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직렬로 연결한 것은 더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들을 역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병렬로 연결한 것들. 이 저항에 대한 병렬 연결이 있다면 거기 병렬로 연결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직렬처럼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제 직렬로 연결한 거에 대한 부분의 합성저항을 더해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 여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면은 이제 병렬로 연결된 거잖아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건데 뭐 이렇게 잔뜩 연결된 거 말고 두 개만 연결된 거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병렬로 연결된 게 몇 개다? 그냥 두 개만 보자는 거죠. 두 개.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R1 더하기 R2분의 R1, R2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장이다. 물론 이제 역수를 취해서 더해서 다시 역수를 취한다. 뭐 이런 것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컨덕턴스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이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역수를 취해서 더해준 거에 다시 역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만 우리가 일단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실전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실전 얘기는 하나도 안 했고요. 그냥 기본적인 준비적인 이야기만 잠깐 한번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 것을 도움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건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 보이는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제를 잠깐 한번 보면요. 요런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 부분. 요거는 뭐가 될까요? 기전력이 되는 거고 전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하가 되는 거고 저항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요렇게 하나 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전력에 대한 저항인데 이런 것을 전원에 대한 내부 저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내부 저항이 있는 이런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V가 여기 양단에 걸리는 거죠. 그럼 요 V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그림만을 보면 요 V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저항에다가 전류를 곱한 것이 되겠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로에서 무엇을 구하라 그랬냐면 아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래 값을. 그럼 이 아래 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부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오음의 법칙을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뭐가 있었냐면 기전력의 전압을 상승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생겨요? 강하가 생기죠. 여기도 뭐가 생겨요? 강하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하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압 강하라고 부르잖아요. 강하. 전압 강하가 생기는데 그런 전압 강하가 몇 개가 있죠? 지금 있는 전압 강하가 몇 개가 있어요? R이 두 개가 있잖아요. R이. 그러면 R이 두 개가 있으면은 여기에는 전압 강하가 여기 하나 생길 거고 여기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자, 전압을 공급한 만큼 반드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전압 강하가 생긴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키르요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압을 공급한 만큼의 전압 강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잘 보세요. I 암페어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I 암페어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 I 암페어에 의해서 RI라고 하는 전압 강하가 생길 거고 여기는 RI라고 하는 전압 강하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기전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압을 공급한 만큼 상승시킨 것만큼 강하와
강화가 생겼으니까 그게 똑같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KVL이라고 그래요. 키르호프에 대한 전압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압법칙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압 상승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압 강화와 더하기, 전압 강화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식을 세우는 거죠. 자, 전압 강화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5옴에다 암페어 곱한 거고 5옴에다 암페어 곱한 거잖아요. 그 개념이죠. 그겁니다. 이거는 볼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볼트. E라고 표현한 건 기전력인데 이것의 단위는 볼트고 이것의 단위는 암페어고 이것의 단위는 오음이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걸로 끝입니다. 요걸로 다 했어요. 여기서 뭐만 구하면 돼요? R만 구하면 되는 거죠. R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게 V잖아요. 요게 V. 요게 V잖아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것도 여기 I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V가 들어갈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게 V라고 하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 RI니까 여기 V니까 여기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R분의 V라고 하는 뭐 그런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가 되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느냐 하면 여기서 R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I로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묶어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묶어지면. 자, 요게 조금 에러가 났네요. 요게 남죠?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요 식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게 이제 2가 되잖아요. 맞죠? 이런 형태에서 요 식에서 R만 구하면 돼요. R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어렵진 않아요. 그게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R을 구할 때 여기서 R을 구할 때 일단은 요게 V이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면 여기서 R값 구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냥 이항만 해보세요. 요걸. 그러니까 쉽게 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풀면 어려우니까 요걸 이항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V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V라고 보면 똑같잖아요. 그럼 이항하면 E-V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요 I는 뭐가 돼요? 여기서 I. 요 I는 R분의 V죠. 이렇게 R분의 V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것만 구하면 되니까요. 요거하고 이항만 하면 되겠죠. 이항이라고 하는 것 알죠? 좌우 이항 나누기는 넘어가고 뭐 곱하기는 나누기로 오는 거죠.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항을 하게 되면 요거는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E-V분의 V가 남고 여기 R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런 식을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거든요. 식을 만들고 이항하고 하는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분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아요. 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항에 대한 개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거는 간단해요. 등호잖아요. 등호를 의미를 기억하세요. 이거는 좌우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좌변과 이 우변의 동일한 것,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R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R을 곱하면 등호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경우는 여기는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E-V를 나눠주고 여기다가도 E-V를 나눠주게 되면 결국 요거는 또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러면서 R만 남잖아요. 그러면 요게 분모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다 곱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게 등호예요. 그러니까 등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면 굉장히 쉬워요. 다시 말해서 나누기가 등호를 중심으로 넘어가면 이항하면 나누기는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는 넘어가면 이항하면 곱하기는 나누기가 되고 더하기는 빼기가 되고 빼기는 더하기가 되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이렇게 문제 답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될 거고요. 당연히 이 예제도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제 중에 하나죠. 출제 빈도는 낮지만 관련되는 문제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들 이런 예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요. 삼각형처럼 된 거 뭐 델타 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는 단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직병렬 연결이 될 것이고 직병렬에 대한 해석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풀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음의 법칙과 그 다음에 전압 강화에 대한 의미와 전압 상승에 대한 의미, 합성 저항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 가지 샘플링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요 이후의 얘기는 다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방송에 대한 녹화를 했고요. 방송 녹화를 했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고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충분히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죠.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항 정리는 꼭 해야 돼요. 이항 정리는. 이거는 뭐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제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서 문제 풀 때 우리가 2항만 하면 일단은 거의 뭐 절반은 푼다 그러거든요. 2항만 하면 푸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정리가 되죠. 일단은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이야기만 잠깐 한번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진행할 거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 질문해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맛보기 강의였습니다.